네, 안녕하세요. 코미디닷컴 최지현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생명을 살리셨고 또 지금까지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재난정신건강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의 백종우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이제 3개월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한 1개월여 만에 또 희생자가 한 분 더 늘었습니다. 생존자셨는데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요. 이런 일들을 사실 막으시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셨던 만큼 심경이 좀 복잡하실 것 같아요. 어떠실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재난 트라우마로 인한 결과들 중에 자살이 최악의 결과 중에 하나죠. 그걸 막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재난정신건강 서비스인데 그 측면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벌써 관련된 자살이 3건이지 않습니까? 이미 재난 직후에 관련돼서 경찰관 또 공무원 2분이 자살로 돌아가셨고 이번에는 이제 생존 학생까지 사망한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이유를 추정하는 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좀 더 시간이 충분히 흐른 다음에 원인을 잘 살펴보고 빈 곳이 없었나 또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살 보도에 대해서는 또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위기에 빠진 분들한테 또 힘든 영향을 주지 않도록 좀 보도 기준 3.0을 잘 지켜서 보도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시기에는 그걸로 영향받을 유가족분들이나 주변에 위기에 처한 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지를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가족분들이 언론에서 표현한 것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들이 피해자와 유족의 탓을 하는 비난의 댓글들이 가장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는 거를 보고 저희도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세월호 유가족이든 또 천안함이나 연평해전의 생존 장병이든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치유의 노력들이 그런 댓글 하나로 무너지는 일들을 종종 보거든요.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왜 내 세금을 쓰냐? 이게 왜 나라 책임이냐? 근데 그런 생각 또는 또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는 애도도 각자의 방식으로 하는 거고 강요될 수 없는 건데 그걸 말로 표현하고 댓글로 하는 순간 그거는 본인들의 의도와는 거꾸로 더 많은 세금이 들 거고요. 더 많은 분들이 후유증을 앓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그런 행동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 최근에 10년간에는 이전에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육체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을 생각했는데 지금 점점 그런 SNS의 이런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한 것들도 상당한 폭력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주의도 필요할 것 같고 이참에는 한번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할 사회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댓글을 실명제화한다든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때 이 재난 대응, 정신건강 대응을 좀 조명하면서 8년 동안 준비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썼고 사실 아직도 사실 보완할 점, 나아갈 점이 있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사실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을 더 우리가 보완해야 되고 또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그 사회가 겪는 발달의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되게 우리 사회가 빨리 산업화되고 성장이 중요할 때는 이런 재난의 피해는 결국 개인과 가족의 몫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달려가야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이 되는,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3만 불 넘고 이런 시점이 되면 되게 선진국들도 그때부터 이 재난에 대한 대응들이 사회적으로 성숙하기 시작하고 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국의 9.11 테러 박물관에 가면은 정말 벽을 가득 찬 뉴욕의 하늘을 상징하는 커다란 벽에 이제 시간의 흐름도 단 한순간에서도 당신의 기억을 지울 수 없다. 이 말이 이렇게 짧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 뭐 깨지지 않았던 유리창 하나, 쌍둥이 빌딩에, 그리고 무너지지 않은 기둥 하나, 뭐 이런 것들을 상징화하고 유족 중에 원하는 사람들의 삶의 사진, 성장 과정 이런 걸 다 찾아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재난을 극복하는 거가 재난이 아예 생기지 않는 게 선진국이 아니구나. 그 일을 다시는 겪지 않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또 거기에 이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고 거기에 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회복에 있어서 의미 부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일본에서도 원래 인재라는 게 참 회복하기가 자연재난보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 않겠습니까? 누구 때문이다, 뭐 이건 누구 탓이냐, 이런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도 결국 일본에서도 인재는 이게 잘 사회적 치유가 잘 안 됐는데 유일하게 이제 백신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여러 명 사망한 경우에는 법도 바뀌고 뭐 신고제, 뭐 배상제 여러 가지가 생기면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부모님들이 이 일은 없었어야 되는 일이었어. 하지만 너희가 희생 덕분에 다른 아이들이 안전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우나 리조트 사건 같은 경우에 한 부모님께서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받은 모든 보상금을 아이의 꿈이었던 어떤 선교 지원에 다 기부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이런 걸 계기로 우리가 잊지 않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복구를 해야 사실은 정신과 의사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 거꾸로를 하게 되면 할 일은 많아지는데 사실 치료도 치유도 멀어지는 거겠죠. 맞습니다. 뭐 그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박정우 교수님께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얘기로 이야기를 정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